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효수입니다. 오늘은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의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자신감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겠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오늘 최상의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에,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은 정상적인 공포도 있지만 비특이성 공포, 가끔씩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공포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공포를 불러내는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냥 공포가 옵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자세히 직시해서 보면은 그 공포는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뭔가 내가 실패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지요. 어, 그러면 이 공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존재냐? 모든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실수할까 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도전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앞에 놓인 일도 엄청 그 가압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더 비정상적으로 더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뭐 다리를 다쳤거나 팔을 다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가 안 아픈 사람은 그냥 막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아, 시, 뭐 몇 발짝 안 되는 거리를 걸어도 천리 만리를 가는 것 같이 힘들고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그 거리가 아주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포감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가업이라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어, 거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작아져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신감이 생기면 산이라도 옮길 것 같지요. 그러지 하잖아요. 한 번씩 황소도 떼기 잡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공포다. 그러면 그 공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 신호로서 경고 신호로 공포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포심을 지금 갖고 있다는 그 경고 신호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항상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언어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경고 신호를 보면 사람과 만났을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는 신체도 얼어붙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자, 일종의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대화 내용 그 상대방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제 자신감이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일단은 한 번씩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계속 가는 거 아니고 신호등이 있어서 한 번씩 서잖아요. 서서 다른 차를 보내주고 또 가고, 또 위험할 때도 잠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멈춰요. 그런데 그래서 삶의 방식이 무모하게 계속 앞으로 돌진하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요즘 자주 쓰는 이야기 과부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모하게 앞으로만 계속 돌진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한 번씩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고 진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예, 잠깐 동안 나의 반응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돌진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또 네 번째는 상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어떤 상황마다 어떤 독특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내가 내 자신의 능력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자기 스스로 상황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좀 더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것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최상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찾아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확실하게 신체로나 언어로나 그 공포의 경고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행동을 조금 멈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상황을 잘 평가를 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능력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데 아,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잘 될 때 최상의 자신감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최상의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무엇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